하락에 대한 기준은 명확했다. 하지만 단기 흐름은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감정이 흔들렸지만 그때 나는 기준을 살펴보았다. 흔들리는 감정에 반응할 것인지 내가 선택한 행위에 대해 유지할 것인지 나 스스로에게 물었다. 기준이 명확하다고 해서 꼭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실패했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나는 물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다면, 그리고 기준이 아직 명확하다면 흔들림을 참을 수 있었다. 그들은 나의 선택을 변하도록 끊임없이 흔들었다. 보통 이렇게 흔든다면 반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흔들림까지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실패할 수 있다는 생각과 회복할 수 있다는 여유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행위가 내가 흔들림의 중심을 잡을 수 있게 하였고 나는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반갑습니다. 차트 분석 차트시입니다. 앞의 내용은 금요일 날 매매했을 때 나의 어떤 감정과 생각을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요. 여러분은 매매를 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는지 비교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복귀 한번 살펴보고 전체적인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수익금은 2주간 수익금인데요. 여기 상승했을 때 먹었던 부분이 되겠고, 이쪽에 하락했을 때 먹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부분을 설명하게 되면 이 상승의 근거가 차트상 어떻게 되냐면 캔들이 이평선을 올라타는 부분이 되겠죠. 시간으로 봤을 때 16시, 17시에 이렇게 올라탔는데요. 풀이장에서는 매매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흐름을 감망하는 정도로 보고 있죠. 그런데 이평선을 올라타는 행위가 나왔습니다. 이날 잭슨 홀 파월의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상승 흐름을 갈 것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근거가 생겼고, 그래서 상방 베팅을 여기서 했죠. 그러면 잭슨 홀 발표가 있고 하락으로 이렇게 내려간다면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손절하면 되는 것이고,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이 수익을 다 먹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손실을 입을 크기를 생각을 하고 내가 먹을 수 있는 크기를 생각을 한다면 들어가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흔들릴 때 청산을 하지 않고 내가 진입한 근거가 사라질 때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죠.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 이런 큰 수익을 먹을 수가 있는 것이고, 손실을 입을 것에 대해서 마음을 준비를 해야지만이 이 흔들림을 참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번 영상에 보면 이 부분에서 매도를 들어갔고 이 부분에서 청산을 했죠. 이 부분에서 매도를 들어간 것은 이평선이 역배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고, 이 부분에서 청산한 것은 이 반등의 수익금이 줄어드는 데 집중을 했기 때문에 청산이 나간 것입니다. 첫 번째, 진입이 되는 근거가 사라지는 현상이 나왔을 때 청산을 해야지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수익금에 집중하는 바람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먹지를 못했다라는 것. 이 부분 앞에서 설명이 들었었죠. 그래서 이러한 심리를 유지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죠. 모든 매매를 승리를 하려고 한다면은 이러한 흔들림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은 내가 실패할 것을 인정을 해야지 흔들림에 참을 수가 있고 반응을 하지 않을 수가 있고, 그리고 큰 수익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금요일날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었죠. 풀이장에 이렇게 조정 흐름이 일어났는데요. 이 상승에 대한 조정 흐름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풀이장 16시, 17시경에 기준선을 완전히 이탈하는 이러한 흐름이 발생을 한 거죠.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캔들이 기준선 위에서 형성이 되어 있어야지 되는데, 이렇게 이탈한 것은 하락에 대한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진입을 한 것이고, 그리고 멤버십 실시간 톡으로 진입할 수 있는 자리를 설명을 드렸었죠. 이 부분과 기준선 지역에 있는 이 부분, 이평선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입할 수 있는 유력 자리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먼저 이쪽에서 한 계약을 먼저 들어갔고 PC 지표가 발표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좋게 나온다면 상승 흐름이 나오겠죠. 하지만 이미 이평선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다시 위쪽으로 복귀하기는 확률적으로 낮다, 이렇게 보고 매도가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PC 지표 발표가 있고 위쪽으로 올라올 때 여기서 한 계약을 더 매도를 친 것이죠. 이후에 본장에서 캔들이
이평선은 옳다는 이러한 행위가 나온다면 앞에서 매도를 쉬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 손절을 해야 되겠죠. 왜냐?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매도를 유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흔들림에 참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이 하락에 대해서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손절이 나간다면 이 정도 수준의 손절 흐름이 나가는 것이고 수익을 본다면 이 정도의 흐름은 수익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은 실시간 멤버십을 통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실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면 이 흔들림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9월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현재 고점에서 큰 박스 흐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 흔들림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5개월 상승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고점에서 도치 흐름이 발생되었고 9월달 흐름은 음봉이거나 음봉 도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이평선의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큰 급락은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보게 되면 이평선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큰 하락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평선이 넓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큰 하락이 일어날 수가 없고 도치 형태의 흐름이나 5월선을 이탈하는 정도 수준의 음봉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9월달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과 금리 인하 일정이 있습니다.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9월달은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약세 흐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차트를 보게 되면 이미 고점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약세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죠. 현재 보이는 것이 3개월 분기 차트가 되겠습니다. 4월, 5월, 6월 장대 양봉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7월, 8월, 9월은 크게 상승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도치 형태이거나 단봉의 이러한 양봉 정도 수준밖에 상승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양봉 수준을 유지한다고 봤을 때는 캔들이 시가 자리인 22,300 부분이 저점이 될 수가 있고 그 위에서 박스 형태로 놀다가 캔들이 마감이 이루어지겠죠. 만약에 음봉으로 전환된다고 하면은 22,000 초반까지 내려오면서 음봉의 모습을 보여주고 반등이 일어나면서 십자가인 도치 형태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대비를 하고 비중 조절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22,900과 23,000이 지켜지느냐 깨지느냐에 따라서 급락이 나올 수가 있고 지켜진다면 위쪽에서 큰 박스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23,000 부분이 있는 이 자리 부분이 되겠고 이 자리가 지켜진다면 계속해서 박스 흐름이 나타날 것이고 이탈하게 된다면 2만 초반까지 이렇게 급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